안녕하세요. 그라미의 모든 영화 그라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영화는 이병헌, 하정우 주연, 배수지, 마동석, 전혜진 조연의 백두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캐스팅에 역대급 제작비가 들어간 데다가 이 남북한 모두를 덮치는 미증유의 재난 상황을 표현해 화제가 된 바로 그 영화, 겨울왕국 2를 제치고 흥행 1위를 차지한 백두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이 앞으로는 정말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북한에서 핵무기 해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 갑자기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화산 폭발의 여파는 서울 강남대로까지 지진을 일으키고 전역을 앞둔 특전사 대위 조인창은 가까스로 위기를 피하죠. 강남까지 덮친 지진을 본 이 정부는 백두산 폭발을 경고해왔지만 양치기 소리만 들은 강봉래 교수에게 민정수석 전유경을 보냅니다. 여기서부터 이 온갖 재난 영화의 클리셰를 다 볼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브리핑 자리에 참가한 강 교수는 재폭발이 일어나기 전 마그마방에 구멍을 내서 이 마그마를 분출시켜 압력을 줄이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마그마방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아직 해체가 안 된 북한의 핵무기 ICBM을 이용해서 터뜨려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핵이 워낙에 강한 무기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꼭 이런 해결책은 왜 꼭 평소에 무시당하던 교수가 내는 걸까요? 한라인이 고장난 정부는 전역을 앞둔 조인창 대위팀을 파견하고 조대인은 임신한 아내 지영을 미군 편으로 피난하는 조건을 듣고 작전에 참여합니다. 작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핵의 위치를 알고 있는 북의 이중 스파이 리준평을 픽업해 백두산 9번 갱도에서 핵을 터뜨리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재난이라고 해도 영화상 북한에서 핵을 훔쳐서 핵을 터뜨리는 걸 너무 당연하게 말합니다. 아니 재난 멈추고 전쟁하려고? 대화 시도조차 안 한다는 이 황당한 소리를 시간이 부족하다는 한마디에 납득시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대화에 실패할 경우나 시간 부족으로 중도 실패 때 강경책을 쓰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조대위의 폭발물 해체 부대와 전투 부대는 수송기로 돌입을 시도하고 두 수송기가 모두 화산재 때문에 추락을 하지만 전투 부대만 전멸합니다. 전멸한 전투 부대 없이 진입이 어렵다는 조대위의 백업 요청을 군부는 무시해버리죠. 어쩔 수 없이 단독 작전을 시행하는 조대위의 부대원들은 전투 훈련을 안 받았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 온갖 실수를 하는데요. 감독님, 군인들은 그 어느 병가든 기초군사 훈련은 받잖아요. 폭동이 일어난 수용소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리준평을 구출합니다. 구출된 리준평은 샤워를 요청하고 샤워실에 들어가기 전 조대위의 지갑을 훔쳐버리죠. 훔친 지갑에 있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곤 작전 지도를 외우고 먹어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영화에서 이병헌의 연기는 정말 과분할 정도로 카리스마를 뿜어냅니다. 리준평은 자신이 지도를 훔쳤다는 것을 알립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차가워지고 지도 잃어버릴 걸 생각도 안 한 무능력한 조대위는 볼일 본다는 리준평에게 병사를 한 명만 붙여서 보냅니다. 당연히 리준평은 병사 한 명을 간단하게 제압하고 도주해서 함흥으로 갑니다. 클리셰도 정말 끝낮은 클리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픽진성, 이 극 안에 상황에 맞는 현실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 누가 1급 스파이를 감시하면서 딸랑 병사 한 명한테 맡기나요? 함흥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에 취한 준평의 아내와 준평을 찾습니다. 준평은 아내에게 딸 순옥의 행방을 묻자 준평의 아내는 백두산 인근에 보천으로 보내버렸음을 알려줍니다. 준평을 확보한 조대위 일행은 ICBM을 확보하고 경계 중인 경비병을 제압합니다. 준평과 조대위가 합을 맞춰서 경비병을 속이고 제압하는 장면은 그나마 무너지는 영화 백두산에서 볼만한 장면입니다. 한편 2차 지진이 일어나면서 조대위의 부인 지영은 차에 갇힌 채 밀려오는 한강물에 휩쓸립니다. 아무 일도 없이 혼자서 인천항으로 옵니다. 심지어 인천항에 도착한 지영은 긁힌 상처 하나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을 잃고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강 교수가 지나가다 구해줬다는 게 개연성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북에 있는 준평은 해체 중인 조대위를 두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준평에게 ICBM을 거래하기로 한 중국인 브로커는 해체 기술자인 조대위까지 같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해체도 못하면서 기폭장치를 구하려 한 이 멍청한 중국인 브로커의 클레임에 준평은 다시 조대위에게 옵니다. 조대위의 부대와 준평이 함께 기폭장치를 가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미군과 교전을 벌이죠. 미군은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남한 정부를 막기 위해 부대를 파견하고 상황실을 점령합니다.
상황실을 빼앗기고 한미동맹으로 압박당하자 대통령은 미련 없이 작전을 포기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팔릴 만한 국뽕과 신파 요소를 다 끌어모아서인지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전개가 나오네요. 전시작전권에 남북관계까지 끌어들일 거면 이 두 가지 소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치밀한 인과관계를 짜야 되는데 이런 아무 생각 없는 전개를 하면서 삼원 동시전개라는 무리수 때문에 점점 이야기가 안타까워집니다. 준평과 조대위는 서로 견제와 부딪힘을 계속하고 쓸데없는 개그도 해가면서 순옥의 딸이 잡힌 보천으로 향하고 조대위의 무인 지영은 강 교수와 우연히 만나 민정수석 유정과 합류합니다. 조대위의 상황을 알고 있는 준평은 작전 지역인 구번갱도의 위치를 알려주고 홀로 보천으로 이동합니다. 보천에서 딸 순옥을 만나지만 곧이어 도착한 중국 브로커에게 거래 조건을 어긴 추궁을 당하다 복부에 총을 맞죠. 9번 갱도로 이동하던 조대위는 상황이 바뀌어 7번 갱도로 폭발을 일으켜야 한다는 지령을 듣습니다. 지도는 이미 준평이 씹어 먹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준평에게 향해서 준평을 구출하고 함께 7번 갱도로 갑니다. 조대위는 추격하는 미군과 중국 브로커 일당을 쫓기 위해 기폭장치를 먼저 가동시켜버리고 목숨을 걸고 기폭장치를 작전 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폭장치를 옮기는 준평이 복부의 총상 때문에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 딸 순옥을 조대에게 맡기고 홀로 기폭장치를 들고 폭발 장소로 들어갑니다. 너무 뻔하네요. 1년 뒤 갑자기 한국에 정이 붙은 강 교수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조대위와 지영은 출산한 아이 그리고 순옥과 함께 살아가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백두산은 장점이 전혀 없는 영화는 아닙니다. 하정우와 이병헌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력을 가진 남자 배우의 투탑에 마동석과 전혜진 모두 연기력으로 모자란 배우들이 없죠. 아이돌치고도 준수한 연기력을 가진 수지도 비중에 맞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니 좋은 영화는 아니죠. 영화 백두산이 좋은 영화가 못 되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백두산에 화산이 터진다. 재난영화에서 억지로 소재를 끌어붙일 필요 없이 모든 국내 관객이 알고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소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백두산을 둘러싼 이권 싸움을 만든다. 백두산은 재앙의 소재로만 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백두산과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해 화해와 온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화를 만든다. 재난영화로도 정치 스릴러로도 휴먼 드라마로도 활용하기 좋은 소재죠. 물론 제작과 연출진의 역량으로 이런 활용하기도 쉽고 공감을 끌어내는 것마저 놓치는 경우가 영화 백두산입니다. 스토리는 정말 뻔합니다. 그냥 뻔한 정도가 아니라 첫 5분만 보면 모든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아마겟돈과 판도라였습니다. 그리고 딥임팩트도 생각이 나고요. 물론 아마겟돈과 이 딥임팩트의 재미는 못 따라가죠. 그냥 재난물에서 나오는 소외당하거나 입지가 약한 학자의 이론이 맞아드는 부분과 마지막 작전에서 희생하는 동료 그리고 중간중간 유머를 보여주는 부분은 인물과 상황 설정에 맞추어 벌어지는 유쾌한 대화나 등골 섬찟하게 현실을 풍자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가 아닙니다. 그냥 국군이나 한국 정부를 이 기초적인 군사 작전도 수행할 줄 모르는 바보에다가 북한 요원은 유능하지만 문명에서 뒤떨어지고 순수한 면을 가진 백치로 그립니다. 웃기려고 만든 강제 설정은 절대 그게 녹아들지 않죠. 대한민국 육군 대위가 2인 1개조 활동이나 총기 관리도 모르는 멍청이에다 작전 지역에서 목숨 걸고 움직이면서 헛소리하면서 전역 타령이 난다고요. 국군이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의 엘리트 스파이, 그것도 매사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중 스파이가 브로커와의 접촉에서 쉽게 총을 맞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설정을 위한 전개를 하다 보니 개연성과 현실성을 놓치고 절대 몰입할 수 없는 억지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설명하기 불편한 장면들은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 임산부가 정말 아무런 생채기나 지친 기색 없이 이 물에 빠졌다가 걸어 나옵니다. 오로지 민정수석 유정과 강 교수, 지영의 만남을 위해 지영이 만삭의 몸으로 홀로 겪는 여정을 희생시켜버립니다. 이 영화에서 사건 해결 능력을 가진 건 강 교수와 리준평 그리고 조대위 딱 3명뿐입니다. 재난을 헤쳐가는 건 재난을 대처하는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제 역할을 해야 가능한 거죠. 하지만 전시작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적대적인 북한은 체제를 아예 무너뜨려 작전지역이 북한임에도 비중이 1도 없게 해버리고 중국은 브로커를 통해 핵무기를 입수하는 근본 없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주변국들만 무너진 건 아니죠. 아니, 지진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위험한데
미국의 한마디에 손 놓고 구경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보다 보면 영화를 보기 위해 팝콘을 먹는 건지 팝콘을 먹기 위해 영화를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캐러멜 맛 팝콘이라서 다행이었어요. 물론 특수효과는 CGT가 정말 많이 나긴 했지만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대재난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백두산도 터지고 관객의 속도 터지는 영화 백두산의 평점은 쌍PD님과 저 그람이 모두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